은퇴를 하고 나면 하루가 길게 느껴지는 순간이 많습니다. 아침에 눈을 떠도 딱히 할 일이 없고 TV를 켜면 비슷한 프로그램이 반복됩니다. 그럴 때면 문득 생각합니다. 이게 내가 원했던 은퇴 생활일까?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도 처음에는 막막했습니다. 하루 종일 집 안을 어슬렁거리며 시간을 보내고 스마트폰으로 뉴스만 훑고 있던 제 모습이 답답하게 느껴졌죠. 그러다 어느 날 친구가 말했습니다. 요즘 우리 나이에도 유튜브, 인스타그램, 블로그를 하면서 새로운 친구도 만나고 삶이 훨씬 즐거워졌더라. 처음에는 솔직히 의심스러웠습니다. 나이 들어서 SNS를 한다고 삶이 달라질까?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 호기심이 꿈틀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저도 한번 해보면 어떨까 하고요. 그래서 시작했습니다. 천천히 아주 작은 것부터. 처음에는 인스타그램에 간단한 사진 한 장 올리는 것부터였습니다. 산책길에서 만난 꽃 한 송이, 점심에 먹은 간단한 요리 사진, 그리고 그날 느낀 소소한 생각을 글로 남겼죠. 처음엔 누가 보겠냐는 생각이었지만 점점 댓글이 달리기 시작했고 친구들과 짧게나마 소통이 생기면서 하루가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이 영상에서는 제가 직접 체험한 중장년 시니어를 위한 디지털 놀이법과 SNS 활용법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TV 앞에서 시간을 보내던 무료한 은퇴 생활에서 벗어나 온라인 공간에서도 활기차고 즐거운 하루를 만드는 방법입니다. 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 혹시 지금 손에 스마트폰은 있지만 제대로 즐기고 계신가요? 오늘부터 제가 보여드릴 방법들은 단순히 디지털을 배우는 것이 아닙니다. 생활의 활력을 되찾고 친구를 만들고 나만의 콘텐츠로 즐거움을 느끼는 과정입니다. 작은 도전이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첫걸음은 바로 지금 스마트폰을 들고 시작하는 것입니다. 처음 스마트폰을 손에 쥐었을 때를 떠올려 보세요. 저도 처음에는 화면을 보며 머리가 복잡했습니다. 버튼은 많고 메뉴는 끝없이 이어지고 글자 하나하나가 낯설게만 느껴졌습니다. 이걸 내가 제대로 할 수 있을까? 라는 걱정이 머리를 스쳤지만 포기하고 싶진 않았습니다. 중요한 것은 완벽하게 배우겠다는 부담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디지털은 기술이 아니라 새로운 놀이 도구라는 관점을 가지면 시작이 훨씬 쉬워집니다. 스마트폰과 SNS는 그저 하루를 즐겁게 만드는 수단일 뿐 배워야 한다는 압박은 필요 없습니다. 저는 가장 단순한 것부터 시작했습니다. 인스타그램에 사진 한 장 올리기. 친구와 소소하게 소통하기. 처음에는 하루 5분 산책길에서 찍은 꽃 사진 한 장이면 충분했습니다. 그 사진 한 장이 작은 도전이 되었고 점점 하루가 기다려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 경험에서 느낀 가장 큰 변화는 스스로의 시선을 기록하고 공유한다는 즐거움이었습니다. 내가 본 풍경, 내가 느낀 감정, 내가 만든 작품을 다른 사람과 나눈다는 것이 이렇게 설레는 일인지 몰랐습니다. 혹시 여러분은 지금 SNS를 단순 소비용으로만 사용하고 있지는 않나요? 단순히 뉴스나 영상만 보고 좋아요를 누르는 정도라면 사실 큰 즐거움을 느끼기 어렵습니다. 그럴 때 필요한 것이 바로 능동적 참여자가 되는 것입니다. 글을 쓰고 사진을 찍고 반응을 확인하며 작은 즐거움을 누리는 것. 저도 처음에는 젊은 사람들만 하는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해보니 나이와 상관없이 누구나 참여할 수 있고 즐거움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기술보다 중요한 것은 호기심과 태도였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점은 작게 시작하되 꾸준히 이어가는 것입니다. 하루 5분 사진 한 장, 글 한 줄. 이 작은 실천이 모여 하루를 바꾸고 나아가 삶의 활력을 다시 찾아줍니다. SNS는 단순한 도구가 아니라 생활을 즐겁게 만드는 놀이 공간이 되는 순간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흥미로운 사실은 처음에는 소극적으로 시작했던 글과 사진이 점점 내 삶을 기록하는 작은 일기가 되었다는 점입니다. 지나간 날들을 되돌아볼 수 있고 그날의 기분과 감정을 다시 느낄 수 있다는 것이 큰 힘이 되었습니다. 이제 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 하루 5분 작은 도전을 시작할 준비가 되셨나요?
제가 디지털 세계에 발을 들인 뒤 가장 흥미롭게 느낀 것은 SNS가 단순한 소통수단이 아니라 놀이가 될 수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놀이라 하면 어린 시절을 떠올리기 쉽지만 나이가 들어서도 충분히 즐거움과 활력을 줄 수 있는 놀이라는 뜻입니다. SNS를 놀이로 만드는 핵심은 단순합니다. 즐거움, 창작, 소통 이 세 가지가 함께할 때 비로소 디지털 공간은 활력 있는 놀이판으로 바뀝니다. 첫 번째는 즐거움입니다. 내가 좋아하는 것을 공유하세요. 산책하며 만난 꽃, 내가 만든 요리, 읽은 책, 찍은 영상, 그저 내 하루를 담는 것만으로 충분합니다. 중요한 것은 나에게 즐거움이 되는 것이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두 번째는 창작입니다. 단순히 사진을 올리는 것이 아니라 나만의 방식으로 이야기를 담습니다. 짧은 글, 필터, 스티커, 간단한 영상 편집까지 표현의 폭을 넓혀보세요. 처음에는 어렵게 느껴질 수 있지만 작은 시도로도 충분히 즐거움을 느낄 수 있습니다. 제가 처음 시도했을 때는 산책 중 찍은 하늘 사진에 간단한 한 줄 글을 붙이는 것부터 시작했습니다. 하루하루 그 과정을 반복하며 점점 나만의 디지털 일기가 만들어졌습니다. 세 번째는 소통입니다. 댓글과 좋아요는 단순한 반응이 아니라 놀이의 중요한 에너지입니다. 처음에는 댓글 하나, 좋아요 몇 개가 신경 쓰이지만 그것이 곧 다른 사람과의 연결을 만들어줍니다. 친구나 가족 혹은 같은 관심사를 가진 사람과 짧은 교류를 통해 하루의 활력이 달라지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제가 경험한 가장 재미있는 순간은 작은 사진 한 장이 다른 사람의 하루를 밝게 만든 경우였습니다. 산책 중 찍은 꽃 사진을 올렸는데 친구가 이렇게 댓글을 남겼습니다. 덕분에 오늘 하루가 즐거웠어요. 그 한 줄이 제 하루를 기분 좋게 만들었고 SNS가 단순한 도구가 아니라 사람과 연결되는 놀이판이라는 사실을 실감했습니다. 궁금하신 분들을 위해 팁을 드리자면 SNS 놀이를 시작할 때 중요한 원칙이 있습니다. 작게 시작하라. 하루 5분 사진 한 장, 글 한 줄이면 충분합니다. 강요하지 말라. 완벽하게 올릴 필요는 없습니다. 즐거움 중심. 남의 시선보다는 나의 즐거움에 초점을 맞춥니다. 저도 처음에는 댓글이 없으면 허전하고 사람들이 관심을 안 가져주면 상심했지만 점점 자신만의 기준과 즐거움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재미있는 것은 나이가 들수록 이런 작은 성취와 소통에서 느끼는 즐거움이 훨씬 크게 다가온다는 점입니다. 젊었을 때보다 디지털 놀이에 몰입하고 의미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또 한 가지 재미있는 경험은 SNS를 통해 온라인 작은 공동체를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찍은 사진과 글에 공감하는 사람들과 자연스럽게 댓글을 주고받고 서로의 이야기를 나누는 과정은 은퇴 후 삶의 생기를 불어넣는 중요한 요소였습니다. 그럼 단순히 사진과 글만 올리는 것으로도 즐거움이 생길까? 답은 예스입니다. 중요한 것은 꾸준히 즐겁게 소통하며 나만의 놀이로 만드는 것입니다. 이제 다음 단계에서는 제가 경험하며 실제로 SNS 놀이가 삶에 가져온 변화를 구체적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단순한 이론이 아니라 하루하루가 달라지는 실제 경험담을 통해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SNS를 시작하고 몇 달이 지나자 가장 크게 느낀 변화는 하루하루가 기다려지고 삶이 조금 더 활기차졌다는 것이었습니다. 은퇴 전 아침에 눈을 뜨면 무엇을 해야 할지 막막했던 날들이 많았습니다. TV를 켜고 뉴스만 훑고 점심이 되면 오늘 하루도 그냥 지나가겠구나라는 생각이 머리를 스치곤 했죠. 하지만 SNS를 통해 하루를 기록하고 작은 즐거움을 공유하는 습관이 생기면서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처음에는 산책길에서 찍은 하늘 사진 한 장, 점심에 먹은 간단한 요리 사진 한 장이 전부였지만 작은 반응 하나가 큰 의미로 다가왔습니다. 친구나 팔로워가 남긴 댓글 한 줄이 하루를 기분 좋게 만들고 오늘도 사진을 하나 찍어 올려볼까? 라는 설렘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SNS를 놀이로 즐기면 은퇴 생활의 무료함이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화면을 보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기록하고 표현하고 누군가와 공감하는 과정에서 하루가 달라집니다.
이전에는 느끼지 못했던 활력과 설렘이 생기고 작은 성취감이 쌓이면서 자신감도 따라옵니다. 특히 기억에 남는 순간은 제가 찍은 꽃 사진 한 장이 멀리 떨어진 친구에게 위로가 되었을 때입니다. 친구가 이렇게 말했죠. 덕분에 오늘 하루가 즐거웠어요. 단순한 문장 하나였지만 그 말은 저에게 큰 힘이 되었고, SNS가 사람과 사람을 연결하고 서로의 하루를 밝게 만드는 놀이라는 사실을 실감하게 해주었습니다. SNS 놀이의 또 다른 매력은 새로운 친구와 세대를 만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 또래 친구들과 공감대를 나누는 것은 물론 젊은 세대와의 댓글 교류를 통해 색다른 시각과 감각을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은퇴 후 새로운 세상과 연결되는 기분, 그것은 말로 표현하기 어려울 정도로 설렘을 줍니다. 저는 이제 하루 중 SNS에 글을 올리고 댓글을 확인하고 사진을 찍는 시간을 작은 놀이 시간으로 즐깁니다. 더 이상 스마트폰을 단순한 정보 소비용으로만 사용하지 않습니다. 손안의 디지털 공간이 내 하루를 채우는 즐거운 놀이판이 된 것이죠. 이제 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 단순히 보는 것만으로 만족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직접 즐기며 하루를 활기차게 만들고 싶으신가요? 작은 행동이 모여 큰 변화를 만들어내는 과정을 보여드릴 겁니다. 제가 디지털 놀이를 시작하고 나서 깨달은 가장 중요한 사실은 작게 시작하고 꾸준히 이어가는 습관이야말로 은퇴 후 삶을 바꾸는 핵심이라는 점이었습니다. 첫 번째 단계, 작은 목표 설정. 처음부터 모든 것을 완벽하게 하려는 부담은 내려놓으세요. 하루 5분, 사진 한 장, 글 한 줄,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예를 들어 산책하면서 찍은 꽃 한 송이나 아침에 마신 커피 한 컵을 사진으로 남기는 것만으로도 시작이 됩니다. 중요한 것은 작게 시작하되 꾸준히라는 점입니다. 저는 처음에 하루 한 장 사진을 올리는 것으로 시작했지만 그 단순한 습관이 점점 하루의 활력으로 연결되었습니다. 두 번째 단계, 즐거움 중심으로 콘텐츠 만들기. 내가 즐거워야 꾸준히 할 수 있습니다. 남의 눈치나 좋아요 수에 연연하지 마세요. 내가 보고 느낀 것을 기록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제가 산책 중 찍은 공원 풍경을 올리고 그날 느낀 짧은 감정을 글로 적었을 때 제 마음이 한결 가벼워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SNS는 표현의 자유와 자기 만족을 주는 놀이터가 되어야 합니다. 세 번째 단계, 소통을 놀이로 만들기. 댓글, 좋아요, 공유는 단순한 피드백이 아니라 놀이의 에너지입니다. 처음에는 소소한 반응에도 설렘을 느낄 수 있습니다. 제가 경험한 가장 즐거운 순간은 찍은 사진 한 장이 친구의 하루를 밝게 만들었을 때였습니다. 그 친구는 이렇게 댓글을 남겼습니다. 덕분에 오늘 하루가 즐거웠어요. 단순한 한 줄이지만 이 작은 소통이 디지털 놀이를 살아있는 경험으로 바꾸어 줍니다. 네 번째 단계, 꾸준히 기록하고 되돌아보기. SNS를 단순히 올리는 데 그치지 말고 지나간 글과 사진을 돌아보세요. 작은 기록이 쌓이면 나만의 디지털 일기가 만들어집니다. 저는 몇 달 전 올린 사진을 다시 보며 그때의 감정과 날씨, 풍경을 떠올리는 경험을 했습니다. 이 과정이 삶을 더욱 풍요롭게 하고 은퇴 생활에 활력을 줍니다. 다섯 번째 단계, 새로운 도전과 확장. 기본에 익숙해지면 조금씩 도전을 늘려보세요. 사진을 영상으로 만들거나 짧은 글을 시나리오처럼 구성해 올리는 등 표현의 폭을 넓히는 겁니다. 저는 처음에는 사진 한 장으로 시작했지만 점차 짧은 동영상을 만들어 업로드했고 반응이 올 때마다 큰 즐거움을 느꼈습니다.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새로운 도전을 두려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SNS를 일시적인 취미가 아닌 하루의 즐거움과 활력을 만들어주는 도구로 만드는 것입니다. 매일 조금씩 내가 즐거운 방식으로 참여하면 디지털 세계가 은퇴 생활에 큰 변화를 가져옵니다. 저도 처음에는 단순히 사진 한 장, 글 한 줄로 시작했지만 지금은 하루가 기다려지고 삶이 점점 활기차지는 것을 느낍니다. 결국 핵심은 단순합니다. 작게 시작하고 즐거움 중심으로 꾸준히 이어가는 것.
이 단계를 따라가면 SNS는 단순한 도구가 아니라 은퇴 후 삶을 즐겁게 채워주는 디지털 놀이판이 됩니다. 제가 디지털 놀이를 시작한 이후 가장 큰 변화는 은퇴 생활이 활력과 즐거움으로 가득 차게 되었다는 점입니다. 단순히 시간을 때우는 것이 아니라 하루하루가 기다려지고 삶의 작은 순간들을 놓치지 않게 되었습니다. 예전에는 아침에 일어나면 오늘은 뭐 하지? 라는 막막함이 먼저 찾아왔습니다. TV를 켜고 뉴스를 훑고 점심을 먹고 나면 다시 무료한 시간이 이어지곤 했죠. 하지만 SNS를 놀이로 받아들이면서 상황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하루에 한 장 사진을 찍고 짧은 글을 올리며 댓글과 반응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작은 기대와 설렘이 생겼습니다. 그 작은 설렘이 하루를 바꾸고 마음을 활기차게 만들었습니다. 특히 기억에 남는 순간은 제가 찍은 사진과 글이 친구의 하루를 밝게 만들어 주었을 때였습니다. 친구가 남긴 댓글 한 줄 덕분에 오늘 하루가 즐거웠어요. 그 한 줄이 제 하루를 특별하게 만들었고 디지털 공간이 사람과 사람을 연결하고 서로의 하루를 즐겁게 만드는 놀이판이 된다는 사실을 깨닫게 해주었습니다. 또한 SNS 놀이 덕분에 저는 새로운 관계와 연결을 만들 수 있었습니다. 제 또래 친구들과 소소하게 공감하는 것은 물론 젊은 세대와 의견을 나누며 색다른 관점과 재미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이전에는 상상도 못했던 세대 간 소통이 디지털 놀이를 통해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것이 놀라웠습니다. 디지털 놀이가 가져온 또 다른 변화는 자신감과 성취감입니다. 처음에는 사진 한 장, 글 한 줄에도 긴장하고 고민했지만 반복하며 습관이 되자 점점 자신감이 생겼습니다. 작은 기록이 쌓이면 나만의 디지털 일기가 되고 지나간 날들을 돌아보며 성취와 즐거움을 다시 느낄 수 있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SNS 놀이가 단순한 시간 때우기가 아니라 삶의 활력과 정신적 건강까지 챙겨준다는 것입니다. 하루를 기록하고 다른 사람과 소통하고 창작의 즐거움을 느끼는 과정에서 삶에 대한 몰입감이 높아지고 은퇴 이후 찾아올 수 있는 무료함과 공허함을 예방할 수 있었습니다. 결국 SNS를 놀이로 활용하는 것은 단순히 디지털 기술을 배우는 것이 아닙니다. 하루하루를 의미 있게 만들고 삶을 풍요롭게 채우는 놀이입니다. 저처럼 처음에는 두려움과 의심이 있었던 분들도 작은 도전으로 시작하면 삶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 지금 스마트폰을 들고 있는 순간 단순히 보는 것에 그치고 있나요? 아니면 즐기며 삶을 바꾸는 놀이로 만들 준비가 되어 있나요? 돌이켜보면 제가 은퇴 후 스마트폰과 SNS를 놀이로 받아들이면서 삶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하루를 그냥 흘려보내는 대신 작은 즐거움을 기록하고 다른 사람과 소통하며 나만의 창작을 경험하는 과정에서 마음이 활기차고 충만해졌습니다. SNS는 단순한 정보 소비용 도구가 아니라 은퇴 후 하루를 설레게 만들고 삶의 의미를 더하는 놀이판이었습니다. 작은 사진 한 장, 짧은 글 한 줄이 하루를 기다리게 만들고 지나간 날들을 돌아보며 성취감을 느낄 수 있게 해주었습니다. 또한 새로운 사람과 세대와의 연결, 댓글과 반응 속에서 느낀 소소한 즐거움은 은퇴 생활에 활력을 불어넣는 중요한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제가 깨달은 가장 큰 진실은 나이가 들어도 즐거움을 찾고 새로운 것을 배우고 소통할 수 있는 삶은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이제 여러분께 말하고 싶습니다. 스마트폰을 단순한 도구로 두지 마세요. 하루를 즐겁게 만들고 삶을 풍요롭게 채우는 디지털 놀이로 바꾸는 순간 은퇴 후 삶은 훨씬 밝고 활기차질 수 있습니다. 작은 도전으로 시작하면 새로운 즐거움과 활력이 여러분의 하루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늘부터 여러분도 디지털 놀이를 통해 은퇴 후 삶의 설렘과 활력을 발견해 보시길 바랍니다. 행복담소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